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번 정권에서 과연 정부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나 성공했나?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집값 잡기라고 말하는 이 어폐도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집값이라는 걸 뭐 때려 잡아야 되는 겁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유시장 경제 나라에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뭐 자사고는 없애야 된다. 모두 다 일반고로 전환해라. 주 52시간만 일해라. 무조건 최저임금은 그냥 업종과 그냥 뭐 지역과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얼마 줘라. 완전히 뭐 그냥 전체주의 국가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냥 무조건 막 해라. 안 하면 그냥 뭐 한다. 이렇게 해. 왜 하려는데 안 해? 왜 군말이 많아? 막 백성들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개 돼지로. 결정하면 따라야지. 예? 왜 자꾸 아직도 말들이 많고 막 이렇게 막 장관 집까지 막 후벼대고 막 그래. 그래갖고 막 대통령이 화난 것 같습니다. 저희 서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 마음속에 아니 짐이 국가인데 내가 곧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하고 그 왕 되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졌다고 여러 많은 전문가들께서 얘기를 하시더군요. 지금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아니 5년짜리 대통령 그냥 공무원일 뿐인데 대통령 5년짜리 그냥 공무원일 뿐입니다. 다른 공무원은 뭐 10년, 20년, 30년이라도 하죠. 대통령은 딱 5년만 하는 그냥 공무원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근데 본인이 그냥 꼭 뭐 왕 된 것 같이 요즘은 행동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정부 집값 잡는다. 노무현 때도 실패했었지 않습니까? 버블 세븐 집값 잡는다고 당시 난리를 쳤다가 결국은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정책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 법칙을 벗어나서 그 어떤 정책을 써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 내비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쌉니다. 싼 곳을 비싼 곳으로 뭐 만들려고 정책을 하든 뭐 비싼 곳을 자꾸 비싸지지 말아라 싸야 된다 그렇게 누르는 정부도 그렇고 말이 안 됩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에 가장 한복판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오고 싶어 하는 데는 뭐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 반대로 저 산골 뭐 그런 데는 뭐 땅 한 평에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땅 한 평에 뭐 1억도 하는 데도 있고 뭐 10억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시장 경제의 그 원리인데 왜 자꾸 정부는 나서서 교육부든 국토부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시장에 내비두면 시장이 알아서 하고 그 자정 기능이 있습니다. 다 시장에서 교육시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교육시장 같은 경우도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지만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스스로 알아서 문 닫고 이렇게 스스로 자정합니다. 대학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해놓으니까 그냥 대학 입시 종류만 뭐 몇천 가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 종합부 거기에 줄 한 줄 올리려고 스펙 한 줄 더 쓰려고 이렇게 막 그냥 있는 집 자식들은 비리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원인은 그냥 그 시장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왜 자꾸 정부가 끼어듭니까? 교육부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잘 굴러간다는 그런 비아냥 소리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교육부만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교육시장의 그 소비자와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예? 그냥 비싼 중학교, 비싼 고등학교, 뭐 자율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뭐 과학 고등학교, 뭐 영재 고등학교, 무슨 디자인 고등학교, 뭐 다양화되죠. 또 다양화한 게 대한민국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입니다. 대학교도 다양하게.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뽑게끔 미국처럼. 하버드 대학교처럼 뭐 만점을 받은 애도 그냥 맘대로 떨어뜨리고 그 만점 안 받은 그 밑에 애도 그냥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소비자들은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대학교가 아주 자체적인 기준을 딱 가지고 제대로 뽑고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딱 공표하고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 그 저기는 연세대 같은 경우 보십시오. 참 다 그 아빠 아는 그 인척 교수들 다 연세대 정액과 그쪽 라인들 문정인 교수 문정인 외교특보 그쪽들 쭉 동원해갖고 툭툭툭 해가지고 재수만에 글로 들어갔는데 서류들은 다 없어졌다? 어느 국민들이 어느 시민들이 그런 걸 믿습니까? 참 말이 길어졌습니다.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 근데 제가 대본 없이 합니다. 대본 없이 그냥 서민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얘기를 그냥 그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쁜 점일 수 있습니다만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서민들의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팁입니다. 신문을 읽어드리면서 제목에서부터 제가 열받아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입니다. 강남 평당 1억 시대 열렸다. 이게 오늘의 사실 주제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제목으로 제가 내세운 겁니다. 강남 1억 시대, 평당 1억 시대 열렸다. 왜 1억 시대가 열렸는 줄 아십니까? 그냥 정부가 가만히 냅두면 평당 1억 시대가 아마 5년 후나 10년 후에 올 겁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난리치고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또 그렇게 난리치고 잡겠다. 아니 그 뭐 국민들을 대하기를 그냥 때려잡아야 되는 응? 아니 부동산 갖고 있는 게 뭐 죄입니까? 내가 돈 벌어서 조금 비싼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 게 투기하는 세력들 물론 나쁘죠. 투기하는 세력들은 좀 어떻게 잡을 생각을 좀 하고 일반 국민들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5년째 살고 있고 지금 뭐 7년째 살고 있고 10년째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뭐 10억에서 살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10억이었는데 지금 뭐 15억 가면 어때요? 뭐 다른 동네는 뭐 5억 가던 게 뭐 6억 가고 7억 가고 그러면 왜 꼭 부동산은 소비자 물가 이상으로 올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때려잡아야 되고 뭐 그런 논리가 있나요? 아니 짜장면 값이 김치값보다 더 오를 수 있고 뭐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품목마다 아파트면 아파트 예? 짜장면이면 짜장면 다 종목마다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저기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강남에 있는, 그 강남 한강 바로 옆인가 봅니다. 반포동에 아크로 리버파크 59, 전용 59제곱미터, 구 24평입니다. 그게 23억 9,8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24억이죠. 전용 24평이 24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1억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 모양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한강에 가장 가깝고 압구정동 바로 옆이 반포동이잖아요. 그, 어, 평당 1억 참 말이 안 나오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말이 안 나옵니다. 2억 4천만 해도 평당 1,000 할 때
제가 기억에 한 강남이 평당 1000 할 때가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평당 1000 돌파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강남 40년 전에 이거 분양할 때 제 고2 고3 때인데 평당 2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가 종로구 해화동 1번지인데 강남으로 이사 간 사람들 많아요. 강남에서부터 종로구 해화동 1번지 저희 학교까지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졸업하신 저희 고등학교까지 등교하고 하교했던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에 아파트 연탄 보일러 아파트 5층짜리 지어가지고 이사 가라 그랬거든요. 박정희 정권이 1978년도에. 근데 하도 이사를 안 가니까 집도 미분양이다. 집도 다 미분양이죠. 그다음에 뭐 학교가 가야죠. 근데 학교가 저희 같은 명문 고등학교들이 하나도 안 가니까 나중에는 막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그냥 막 서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 뭐 등등 배제고등학교 뭐 등등 막 그 서울의 이제 명문 고등학교들 저희는 서울 이제 7대 뭐 사립이라고 하는데 안창호 선생님께서 나오시고 언더우드 선교사께서 세우신 그 미션 스쿨인데 종로구 해화동 1번지 경신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안 가고 지금도 종로구 해화동 1번지에 남아 있죠. 그 덕분에 파락군에 그 좋은 학교가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때도 안 가니까 학교들 보러 그냥 강제로 가라. 정부 기관들도 안 가고 기업들도 안 가고 그래서 강남 개발에서 처음에 한 1, 20년간은 그냥 줄을 섰죠. 근데 이제 한 20년 넘어가니까 이제 자리 잡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뛰고 지금 뭐 그러니까 평당 200만 원씩 분양했을 때 분양도 안 되고 전부 미분양이었던 이 강남의 그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새로 재개발해서 재건축해서 이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네요. 78년도에 그때 79년도에 벌써 40년 전이네요. 40년 만에 평당 200짜리가 평당 1억이 됐네요. 아니 뭐 될 수 있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 다 살기 좋아하는 동네니까. 근데 이거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이거 뭐 모르잖아요. 뉴욕 맨허튼에 가면 그 가장 중심가에 가면 거기는 뭐 평당 10억 뭐 20억 몇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쿄도 그 중심가에 가면은 뭐 평당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0억 20억 30억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억이 이제 시작이겠죠. 평당 2억 평당 3억까지도 가겠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그렇게 10년 후 20년 후에 그렇게 갈지 안 갈지 그 모르잖아요. 무슨 정부에서 뭘 때려잡아요. 때려잡기는 전 집값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동의하는 서민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근데 관리를 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고 뭐 하는 거 좋은데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정책은 좀 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정책, 전체주의적인 정책, 공산주의적인 정책, 일괄적으로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안 그러면 벌 준다. 그건 공산주의나 하는 거죠. 하기야 뭐 사회주의자를 뭐 장관에 앉혀놓은 정권이니까 뭐 사회주의식으로 그냥 막 하겠다는 거죠.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금 열이 뻗쳐 있습니다. 화가 날 대로 나 있습니다. 하여튼 현 정권 조심하십시오. 내년 총선하고 다음번 대선 아마 이 화가 난 그 민중들이 이 화가 울분에 차 있는 지금 이 그 서민들이 지금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예? 부동산 관리 제대로 된 자유민주 시장 정책을 써서 잘 좀 관리했어야지. 좀 뽑아놓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노무현 때처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도 한 것도 하나도 없이 제대로 뭐 노무현 대통령은 FTA 미국 FTA라도 해서
자기네 주위에서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국 FTA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하는데 큰 결정이나 했지. 지금 대통령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국민 못 살게 할까 그냥 최저임금 팍팍 올려서 그냥 귀족노조 몇 사람들만 좋게 해주고 그 엄청난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그냥 아예 그냥 손가락 빨게 만들고 또 취업해서 지금 열심히 잘 직장에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최저임금 올라갖고 그냥 회사에서 머릿수 줄이느라고 그냥 다 지금 실직해버리고 실직하니까 또 실직주당은 준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뉴스 참 이런 뉴스 하나 보면서도 이렇게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서민 홍영표 TV 적극 응원해 주십시오. 참 답답해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 이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인지 이랑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제 생각과 같은 이런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